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실은 을이거든요. 왜 을이냐? 지금 보면 이렇게 무역 흑자도 많이 냈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야, 니네 보니까 16년 이상, 30개월 이상 소득 수입을 안 하고 있고, 뭐 쌀 관세, 미국산 쌀 관세는 왜 513%나 매겨? 이게 불공정이야. 예. 여기다가 뭐 방위비 분담금 맞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별도이긴 하지만 구글의 정밀주도 반출부터 여러 가지 이른바 이 비관세 장벽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다 섞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협상하기 녹록치 않아요. 그동안에 핑계가 있었거든요. 야, 우리 무정부 상태. 밀었죠. 대통령 없었어. 컨트롤 타워 부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줘 했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첫날부터 우리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대통령 취임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와 통화를 못했어요. 트럼프 약간 조금 빈정상한 것 같아요. 중국과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는데 라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이거 협상 전략에 잘 분석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4분밖에 없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선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공약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하면 성장, 최고 목표는 기본 사회 여기까지 가고 뭐 지역 화폐 이 정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인지. 일단은 민생 살리기, 경제 방점을 줬다라는 건 어제 첫날 취임사 이후에서도 나타나요. 첫 번째 행정명령이 일단은 비상경제 대응 TFT 신설해라. 그리고 바로 이제 오후에는 자기가 직접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안건이었어요. 추경 어떻게 할 거냐, 대응, 대미 통상 이 압력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안건이고요. 추경은 사실은 1차로 지난달 했잖아요. 13조 8조 원. 예. 이거 경제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 될까요? 성장률 0.1% 올라요.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대선 후보들 공약하면서 30조 내지 35조 2차 추경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마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꼬깃꼬깃 모아놨던 쌈짓돈 꺼내야 될 때예요. 물론 뭐 재정 건전성 우려되긴 하지만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좀 보편적으로 쓸 것 같아서 전국민 지원금. 예. 저는 단호하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좋아야 돼요. 왜 받기 싫어하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회장한테 25만 원 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안 받는 대신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지배 기본사회 그리고 그걸 설계했던 분이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직책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것만큼은 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하셨는데 이 말씀은 꼭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인철 소장님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전 연령대에서 다 좋았어요. 근데 20대가 분노하는 부분은 이제 불공정, 연금 개혁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는 찍었잖아요. 숫자 모수 개혁은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20, 30대 청년층은 더 많이 내는데 좀 덜 받다 상대적으로 덜 받네. 그러면서 기껏 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 정도 고갈 시점이 뒤로 밀린다. 이게 구조개혁 안 하면 당장 분노할 겁니다. 자동조정장치라든가 아니면 기초연구가 통틀어서 이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 있고요. 근데 개혁이라는 거 어려워요. 우리 해봤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다 쑤셔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이고 굉장히 이제 여대 야소가 됐기 때문에 개혁에 힘써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나마 100m를 20초에 뛰는데 지금 15년 후면 100m 40초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제로 성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런 새로운 먹거리 우리가 반도체 빼고는 지금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도 참 할 얘기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공약했던 것처럼 지켜져야지 사실 반도체 공약은 좀 뜬구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019년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수십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첫 삽됐어요. 그렇죠. 그 허가 내주고 이 문제들이 용수 겹쳐서. 문제, 전력 문제, 단체로서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냐? 중앙부처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오히려 나서서 반대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성장도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지지 기반도 좀 와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인기를 잃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속도감 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